갱년기는 사춘기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경이란 난소가 노화되면서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바로 갱년기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갱년기 질환자는 약 240만 명으로 그 가운데 자연 폐경된 여성의 89%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열기도 더 그때보다 훨씬 심하고 관절 이런 근육통이나 이런 게 동반하니까 더 견디기가 더 힘들죠. 갑자기 눈물 나와. 겁이 확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생각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 순간순간에 오더라고. 순간순간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평균 폐경 연령인 48세를 전후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갱년기가 찾아오는데요. 2020년 대한민국 평균 수명 85.8세.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폐경 이후 남은 30여 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상열감, 심계항진, 우울감 등이 있고요. 또 지방 대사의 변화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증가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의 증가나 근육량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또 먹는 것 하나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되는 갱년기. 무너진 몸의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갱년기 이후 삶의 질이 180도 달라졌다는 한 여성의 집입니다. 집안일을 위해 잠시 서 있을 때도 복대를 차지 않고는 통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오랜 시간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주저앉는 기분, 이렇게 탁 주저앉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복대를 하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복대를 하고 서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허리가 힘을 받지를 않아서 이제 허리부터 해서 여기 골반까지 이렇게 처지는 기분이랄까? 뭐 막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조금. 허리뿐만 아니라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욱신거리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뻐근해요. 뻐근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늘로 찌른다 그럴까? 그렇게 많이 여기를 쑥쑥 쑤시는 것처럼 좀 통증이 심해요. 체온 조절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얼굴에 열이 오르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갑자기 뜨겁게 열이 오른다고 합니다. 의선 씨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자궁 적출 수술을 한 후 첫 번째 갱년기가 찾아왔고 60대가 되어 또다시 찾아온 갱년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대 때 한 번 겪었고 지금 60대 때 두 번째 오는 거예요. 근데 50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열기도 더 그때보다 훨씬 심하고 또 이제 관절 이런 근육통이나 이런 게 동반하니까 더 견디기가 더 힘들죠. 이렇게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자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졌고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눈물 나와. 왜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그냥
외로움 같은 걸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울적하네요, 기분. 요즘 들어 이런 우울한 기분을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건강검진 한 거 결과거든요. 근데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올해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올해. 300이 넘으면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300이 넘어서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약을 복용을 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마른 체질일 줄 알았던 그녀. 하지만 갱년기 이후 복부 비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와요. 허리 둘레가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27 이 정도 입었었는데 갑자기 거의 한 30 정도로 허리 둘레가 늘어나더라고요. 배만. 그게 이제 중성지방이 쌓여서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50대 무렵부터 하열과 통증 등 자궁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 병원에서는 자궁 적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송알송알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열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거의 막 그 선지처럼 그렇게 나올 정도로 한 번 쏟고 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열을 심하게 해서 처음에는 병원에서 그냥 내막 수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막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다시 그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적출 수술을 했죠. 자궁 적출 수술을 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저하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함께 찾아옵니다. 수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호르몬 약을 처방해 줬지만 그녀는 약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알약을 복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몸이 가려고 약간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막 투시투시 뭐가 나가지고 그냥 못 먹겠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단하라 그래서 중단했어요. 원래는 그게 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한 다음에는 한 1, 2년 먹어야 된대요, 호르몬제를. 그래야지 그 증세를 안 느낀대요. 호르몬 약도 복용할 수가 없어 갱년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의선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갱년기라서 불편해서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갱년기로 오시는 분들을 체크하는 설문지인데요. 네. 어떻게 불편한 거 있으신지 지금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홍조도 있고요. 네. 가라앉음 좀 심하고 불면증도 있고요. 신경질도 좀 가끔 나고. 갱년기 지수를 측정하는 11개 항목으로 의선 씨의 상태를 체크해본 결과 28점으로 심한 갱년기 상태. 보통 저희가 한 20점 넘으면은 네. 갱년기가 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특히 잠 못 자는 거, 네. 땀 나고 네.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제 네. 이거는 좀 심하신 편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갱년기 상태가 조금 그래도 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중성지방이나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살펴보기 위한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빈혈의 척도가 되는 MCV 수치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예비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 초기 단계에 있으시고 대사증후군 초기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예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행 단계에 따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데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 당뇨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질 대사의 변화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심하면은 이제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증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갱년기는 사실 이렇게 막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몸은 더 아파지고 뭐 이런 시기 같아요. 근데 갱년기 증상은 사실 뭐 하나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갱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그리고 계속해서 더위를 느끼는 열감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많이 느끼시는 게 수면 장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 질건조증이나 질염, 그다음에 성교통, 그리고 요로 감염 등의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갱년기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지나치기에는 나중에는 골다공증이나 치매, 심혈관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기들, 뭐 사춘기라던가 임신, 출산이라던가 갱년기가 다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는 건가요? 사춘기에는 보통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가 성숙해지는 시기인 거고요. 갱년기에는 난소가 노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줄어든 양만큼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갱년기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호르몬 요법입니다. 장점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홍조나 열감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한 지 4주 이내에 비교적 빠르게 증상이 개선이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성기능 감소하거나 뭐 질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도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비교적 빨리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호르몬 요법이 굉장히 좋기는 해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진 않을 것 같은데 호르몬 요법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폐경이 된 지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하기에 약간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이 계속되거나 예전에 유방암이 있었거나 현재 유방암 환자인 경우 또는 간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호르몬 요법이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호르몬을 먹고 나면 뭐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가려움이 계속 있어서 약을 복용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요법이 아닌 다른 대체 보완 요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